네,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요. 좀 더 가치 있게 마무리해 보시죠. 다음 주에 수익을 싹쓸이할 수 있는 비법 오늘도 챙겨와 주셨습니다. 정주교관쌤,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 바닥에서 싹쓸이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바닥 싹쓸이 차트 이거를 좋아합니다. 꼭대기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도 싫어합니다. 아, 산도 싫어하세요? 예. 지하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아, 지하는 또 너무 싫어합니다. 지하도 너무 싫어하시고? 적절한 게 좋아합니다. 아, 적절한 예. 바닥을 좋아하신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바닥에서 우리가 잡을 예. 수 있는 건지 예.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일단 주제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독점 기술 보유 기업을 주목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 네. 다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들이 다 이런 내용들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세계 그래서 최초. 예, 역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세계 최초 상용화. 대박주 탄생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 그리고 국내 유일 국산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이 경쟁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점 기술의 보유를 주목한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혼자만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이 거래량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 기업의 증가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아마 이 방송 처음에 이 종목을 그 종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K맥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설명드리고 랠리가 나왔죠. 이 K맥 같은 경우는 거기 세계 최초로 반도체의 난제를 해결한 그런 반도체 장비를 올해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아마 협력해서 올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도에는 국산화를 진행해서 세계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핫한 이슈가 있었던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연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혹시 이 기업 혹시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차트가 예. 너무 좋은데 우리 예. 전문가님 혹시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저는 이 종목 여기서 잡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봤겠죠. 이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예. 됐는데요. 이때 밀집 국면에서 여기서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나서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밀집 국면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이격이 벌어져 네. 있죠. 근데 이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이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지분 투자를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37,000원대입니다. 37,000원대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역시 그만큼 바닥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 그 당시가 아마 721선 부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먼저 여기서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최저 바닥은 여기고요.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던 시점은 역시 이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그리고 믿을 만한 세력,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는 들어왔지만 진정한 세력은 아마 여기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올라갈 때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당장 주당 순이익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하지만 역시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에 항상 투자를 잘 하시고 핫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고 저는 항상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를 찾죠. 그만큼 이 고래사냥, 이 싹쓸이 차트 기법도 네. 그만큼 저 아니면 안 돼. 이런 차트 기법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정주 전문가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도 어디서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싹트리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우리 주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네.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이 다리 떠는 그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간혹가다 떨어요. 그러면 이제 초조할 때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래요.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항상 그 습관은 무섭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초반에 투기를 하지 말고 정상적인 투자를 해라.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원칙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주식 투자 이제 입문 초기에 원칙을 만든다. 저만의 이제 원칙을 만든 거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싹스리 차트 기법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이 원칙들을 이제 계속 20년 동안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저는 떨어지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 물타기라고 하죠. 네.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웬만해서는 물타기를 무턱대고는 안 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 매수를 접근을 하되 좀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 예상치가 벗어난다. 내 예상치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더 이상 잡지 않고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과 미수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람이고 기업이고 국가고 항상 위기가 올 때는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위기가 온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가가 위기가 오는 거고요. 부채가 없으면 큰 위기가 없습니다. 왜? 당장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거죠. 요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심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장 이 부채가 갚을 돈이 많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은행 빚이 또 많으면 못 버티는 거고요. 그런데 그만큼 신용과 미수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람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이제 MTNW 회원님들한테 간혹가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주식 투자는 시간과 돈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 기업 분석을 토대로 시간이 많으면 기다릴 수가 있고요. 돈이 많으면 향후 가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 종목이 아닌 투자 종목은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견디지를 못하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융위기 왔을 때 돈 많은 사람들, 뭐 강남의 부자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위기 왔을 때 막 땅을 쓸어 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우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자 내기가 버겁습니다. 빨리 급매를 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용과 미수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2월 21일 날 이때 떨어지는 부분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MTNW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로 전환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량 거래는 이때 터졌죠. 네.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의 거래량이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거래량이 없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니까 아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MACD 같은 경우도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 50 이하로 내려가고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하로 내려가죠. 만약에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반등을 좀 주겠지 하고 물타기를 계속 떨어지는데 물타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냥 풍지박살이 나는 거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밤에. 예. 아마 제가 했어도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을 잘 잤죠. 여기서 조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잡은 거죠. 이 바닥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집중적으로 풀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이때 집중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느냐? 이때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적인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완화 정책들이 나왔고요. 재정 부양 정책까지 나왔고요. 회사채 매매 얘기 카드까지도 나왔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무제한적이었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거 아니죠. 기업들이 파산할까봐 그 부분을 두려워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 회장님께서 그때 19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가 저는 들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던 거죠. 그 시점에서 현대차가 정규직 채용까지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최대 주주의 수급 동향도 중요하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않는다. 만약에 신용으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 반대 매매가 당하겠죠. 네. 하지만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설사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남아있을 거예요. 성공 투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작년이네요, 벌써. 이제 작년에 그 떨어졌던 칼날, 이때 부분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데, 자, 이렇게 꿀잠을 자야 합니다. 조정이 나와도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주 교감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앞으로 상승, 반등 시점에 있어서의 재료, 수급, 그리고 보조 지표들 잘 활용하셔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를 보니까요. 예. 미래학자가 되자고요? 예, 일단 이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네. 노란톡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샵 0988 거기 이제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참여 코드는 7777 누르시면은요.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리니까 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 또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 여기 또 참여하셔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예. 네. 이제 경제학자보다는 미래학자가 되자 미래학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도 이제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 게 경제학자들도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경제학자보다는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경제학자들은 지금 당장에 현재 경제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학자들은 미래가 전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래가 얼마만큼 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까 이런 부분들 전망이 잘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선행성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보는 또 지표가 있어요. 실업률 지표 혹시 실업률 아시죠? 지표요? 예. 혹시 미국에서 네, 나타나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로도 많이 나오고요. 예.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지표일까요? 예. 경기 선행성 지표? 예. 경기 선행성 지수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여기 써놨겠죠? 네, 맞습니다. 왜 실업률 지표는요 후행성 지표예요. 실업률 같은 경우 많이 이제 확대됐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식이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미 실업자들은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때 실업률들은 더 급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가 바닥이었죠. 그래서 성향적으로 실업률이 최고치에 올라갈 때 아마 그때 주식을 매수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당장 오히려 급증한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 앞으로는 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상황을 얼마만큼 예측을 잘하느냐 이 하나가 이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래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지금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주식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 공부는 미래학자들이 좀 전망을 저는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차트를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이버 와.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때 2002년도 때 2002년이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입니다, 여러분. 안정환 이제 축구 선수가 그죠, 헤딩. 헤딩골을 넣었고요. 설기현 씨가 이제 또 골을 넣었고요. 그쵸. 우리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님께서 역시 골을 넣었었죠. 포르투갈전. 살려냈죠. 예. 그때 아마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도취돼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알으셨으면 이 1,800원대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800원이요? 지금 이제 30만 원대인데요. 지금 100배가 이상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스포츠가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 너무 도취돼 있지 말고 주식을 앞으로 어떤 기업이 유망하냐. 네.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2000년도 때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때요? 돼지털? 예, 이런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 들어왔죠. 첫째도 역시 브로드밴드요.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요. 셋째도 브로드밴드. 그때 역시 인터넷을 뜻했던 거죠. 예. 손정희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네. 역시 망이 쫙 깔리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까지 큰 예. 상승세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 때는 또 어떤 시대가 왔는지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폴더폰을 좀 쓰다가 스마트폰 이제 대중화의 길로 접어든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다 경쟁 업체들을 이제 물려치고 두 업체만 거의 독점적으로 남았죠. 한 가지 더 있죠. 화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의 내수에 좀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쵸. 화이는 쳐주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삼성 쪽과 애플 쪽의 스마트폰 부품 수혜주, 핵심 수혜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당시 인터플렉스가 1,000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원밖에 안 했습니다. 300원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가격대가 그렇게 굉장히 쌌기 때문에 네. 한 70배, 100배가 올라갔던 거죠. 그만큼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랠리가 나왔는데 저는 네이버도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이제 넵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네. 라인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서 일본 측에서 특히 알아주고 있죠. 요즘 네이버랑 카카오랑 좀 비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바일 쪽에 처음부터 독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한쪽을 팠던 기업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카카오는 약간 내수시에 좀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과열은 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네. 조정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2021년도 때 왔죠. 어떤 거를 주목하느냐, 이제 이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첫째도 인공지능이요, 둘째도 인공지능이요, 셋째도 인공지능. 역시 또 손정희 씨가 청와대 가서 한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왜 했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자체가 역시 다양한 반도체 칩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많은 반도체 칩이 훨씬 더 많은 반도체 칩이 모여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거지 이 단 한 개의 칩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칩이 발굴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요즘에 폭발하고 공급이 딸리고 있죠. 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향후 구속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쪽의 파운드리 사업 부도 이제 인수를 한 만큼, 수주를 한 만큼 그만큼 앞으로 1조 원 정도가 밖에는 안 되지만 상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텔부터 해서 테슬라, 그리고 역시 엔비디아, 그리고 또 역시 퀄컴 같은 핵심 칩들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주목을 계속 조정받을 때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이 역시 6만 원대에서 삼성전자도 인수를 한 만큼 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항상 전기차 바닥에 있는 핵심 부품주에 꽂혔다는 거. 최근 들어 대박 터진 종목들을 보면은요. 역시 전기차 핵심 부품주들, 역시 애플, 그리고 GM, 그리고 현대, 기아차 이런 핵심 부품주들이 큰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그래서 항상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 차트 설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미래학자가 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2002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집은 이 축구를 크게 보려고 텔레비전을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조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네이버를 참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미래학자가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섹터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를 볼게요. 분기별 핫 이슈. 예, 이 분기별 핫 이슈를 점검을 해라. 예. 저는 핫 이슈를 좋아합니다. 뜨거운 걸 좋아해요. 몸도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몸을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열이 그래서 열이 많으시군요. 예. 열이 많아가지고요. 한약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한약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삼 이 같은 핫 것도. 이슈를 점검하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핫 이슈를 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 어려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1분기 핫 이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주목한다. 2021년도 삼성전자 이제 1월 말쯤에는요.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나올 예정이죠. 예. 확정치 발표를 1월 말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역시 핫 이슈가 되겠죠. 호재가 나오고 가느냐 못 가느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호재가 나오면 가야 되겠죠. 가죠. 그리고 이 현대차가 요즘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죠. 그만큼 제네시스 전기차도 신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까 핫 이슈인데요. 이 현대차 전기차 너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을요. 왜 플랫폼이 중요하냐면 이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요. 좀 악필이네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구글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삼성도 그렇고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죠. 네. 이 플랫폼을 한번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업체 독점하는 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이 업체가 제2의 구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선점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도약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차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시가 된 다음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점유율이 앞으로 1위를 달성하게 된다. 현대차는 굉장히 주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안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차 출시되고 반응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제 2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핫 이슈. LG전자 합작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예, 요즘에 LG전자가 굉장히 핫하죠. 네. 요즘에 목표 주가를 한 20만 원대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 7월 달에 이제 합작법인이 이제 설립될 예정입니다. 7월 달에. 주식은 아까 선행성이라고 했죠. 그 전부터 움직입니다. 1분기부터 움직였죠. 이제 움직인 거죠.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가 올 것 같습니다. 3분기. 2분기 때는 3분기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LG전자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죠. LG전자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이 매그나 쪽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매그나 쪽에서 이 LG전자의 모터를 굉장히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서 5천억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모터 관련주를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합작법인 2분기 핫 이슈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 3, 4분기 대선과 차세대 D램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예전에 DDR4가 출시되면서 SFA 반도체가 1,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뛰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제 차세대 D램 어떤 업종 종목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어떤 업종과 종목군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죠. 대선. 저는 이 정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은 있는데요. 이 대선 누가 될까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요즘 지지율 1등 이제 기록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 그리고 뭐 2등까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3등은 좀 아직까지는 관심이 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1등과 2등을 좀 알아주죠.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내년도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2, 3개월 전에는 역시 경선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과 차세대 D램 이런 이슈들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동성 장세의 피크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굉장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월 달에 한번 조심할 가능성도 있는데 필요성도 있는데요. 아마 그때쯤 내려오게 되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은 올해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올해 끝난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 2, 3, 4분기 어떤 재료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미래적절하게 등등등 우리가 살펴볼 것이 참 많았는데요. 조문관님, 근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언제 다 봐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에 알려주실 수는 없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듣고 싶으시면은요. 네? 이번에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6시 반에 또 들어오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6시 30분에 무방이 진행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방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대건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이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 필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입력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정말 정주 전문가께서 모든 꿀팁들을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러 떠나보겠습니다.